안녕하세요. 이번에는 67번 판례상 항고소송 원고적기에 관한 문제를 해설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문과 관련해서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쵸. 먼저 원고란 개념이죠. 형식적 당사자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소장의 원고로 기재된 사람인 거죠. 명인이 되는 거. 개념. 제일 중요한 건 원고 능력과 원고 적격을 어떻게 구별할. 원고 능력은 일반적 추상적 개념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 즉, 사항과 관련 없이, 즉, 처분과 관련성 없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죠. 똑같이 소송 능력이고, 소송 요건이고, 직권 조서사인 거 다 아시겠죠. 그죠? 것이고, 그다음 원고 능력자가 될 수 있는 사람,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없죠. 8조 2장, 8조 2항 타고 들어가서 민사소송법 가면 어떻게 돼 있냐? 민법 그 밖의 법률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잘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단순히 뭐 민법 위반다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원고적격 문제는 아시지만 매년 나오고 결국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거고, 물론 외우시면 답이 없어요. 그죠? 물론 외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죠? 자연인 당연히 있죠. 법인 있을 거고, 법인 아닌 사단도 된다. 그럼 비법의 사인 어떻게 하냐 이런 거. 그죠? 그다음에 국가 된다는 거, 국가를 당사자는 법률 소송에 있죠. 국가는 물론 판례도 있어요. 이렇게 국가를 당사자로 또는 참가하는 법률 보면 국가는 있는 거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죠. 법인은 위에서 있죠. 그죠? 법인은. 제일 중요한 거죠. 국가기관이 되냐? 원칙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외적으로 된다. 그 예외적으로 되는 케이스들이 나오겠죠. 사례들이. 그래서 원래 이제 국가 인권위와 관련해서 든 걸 제가 이쪽 부분은 서울 고법의 판례 인터넷 치면 구할 수 있으니까 이 판례는 한번 정확하게 다 읽어보세요. 대부분 판례만 봐도 시험 푸는데 문제 없는데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고 주관식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번 정확하게 흐름대로 다 돼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그래서 써놨고 그 다음 판례도 있죠. 소방청장에게 한 거. 그죠? 권리구제소장이 없을 때 인정한다. 그 다음에 자연. 자칫 도롱뇽 사건이라고 그러지. 허용하지 않는다. 환경권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 자연 그 자체. 그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명한 판례들이죠. 그 다음에 원고 적격이죠. 원고 적격은 대상 적격과 관련성에서 인정되느냐. 그러니까 원고 적격자 중에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이렇게 붙은 거예요. 피고도 똑같잖아요. 피고 능력은 뭐 해야 돼? 행정청이죠. 피고 적격은 뭐예요? 처분을 한 행정청이죠. 머릿속에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 소송 요건이고 직권조사사항이고 다 아시죠? 직권조사 나중에 소송 요건 나오면 그때도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판단 시기 관할하고 단어 있죠. 관할은 제소시지만 나머지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 적격자는 누가 될 수 있느냐? 정당한 사람이 되는 거죠. 정당한 사람. 그죠? 나누면 처분은 직접 상대방, 처분은 직대에서 상대방 제3자 이렇게 두 개로 구별할 수 있죠. 그죠? 그다음에 법률상 이익이 뭐냐? 라고 해서 아주 중요하죠. 그죠? 그다음에 이게 원래 이제 개인적 공권과 관계, 개인적 공권과 같은 개념이냐? 개인적 공권과 넓은 개념이냐? 아니면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보호가치 있는 이익설, 그다음에 뭐죠? 권리구제, 적법성 보장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실체법과 관련성을 떨어져서 소송법적 의미에서 권리구제 필요성이라든가 권리구제를 열어줘야 될 걸 소송법적 관점에서 달리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아시지만 법률상 보호이익설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반사적 이익과 구별하고 있죠. 아시고 그럼 법률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 처분의 근거 법률, 그죠? 근거 법규, 그다음에 관련 법규, 그다음에 헌법 규정, 기본권 관여, 환경권, 판례 다 나오죠. 부정하죠. 근데 타인과 접견할 권리, 그치? 허용하고 있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기본권의 주관적 공권성이에요. 주관적 공권성이 뭐냐? 소권을 의미해요. 소권. 결국은. 왜냐하면 법치주의 가장 근본적인 모델은 어디예요?
국고를 통한 권리구제잖아요. 그러면 소송밖에 없잖아요. 그게 소권이에요. 주관적 공권성 인정되느냐. 그래서 자유권적 기본권, 뭐 평등권적 기본권, 구체적 권리 이런 개념이 구체적 권리란 개념 바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상 이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소권이 되는 거 이런 개념이죠. 왜 이런 얘기냐? 독일은 권리라고 돼 있고 우리는 일본법을 받았었기 때문에 법률상 이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소송법에 법률상 이익이라고 돼 있는 거고 독일은 권리라고 돼 있는 건데 이들의 간극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거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경쟁의자 해가지고 나와 있죠. 헌법재판소 판례예요. 필요한 거 왜 이게 나왔냐면 헌법재판소는 보충성의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행정소송이 허용되면 헌법소원이 허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나오면 이 국제성 고시가 처분성이 있는지가 먼저 판단해요. 처분성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법률상 이익이 있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그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경쟁의자에도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호 방식이죠. 명시적 쉽게 설명하면 제가 이건 나로도 쓰려다가 또 복잡해지니까 명시적 규정, 직접적 법률에 명시적으로 이 사람을 보호 범위로 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해석, 법률의 해석을 통해서 합헌적 해석이겠죠. 합리적 해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판례는 해석을 통해서 그 보호 영역 안에 들어오느냐 이 문제가 들어있죠. 그죠? 보시면 돼요. 다 아시는 거. 그 다음에 이익이 성질이 뭐냐? 자신의 이익이어야 돼. 제3자도 자신의 이익을 주장해야 돼요. 그게 또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라는 거죠. 기억해 두시고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이익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그 다음에 자예요. 자, 이렇게 원고 능력자, 그죠? 자연인과 법인 원래 들은 위명인이면 어떤 게냐? 가짜. 근데 원고 능력자잖아. 이 사람 이름만 다를 뿐이지. 원고 능력이 있다는 거죠. 종교 적격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외국인에서 인정할 것이냐? 원고 능력에서 허용이 돼요. 원고 능력에서 원래 다퉈야 되는데, 그럼 원고 능력자인데 법률상 이익이 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도 어떻게 되는 소권은 인정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판례는 두 개를 나누고 있죠. 사증 발급의 거부를 다투는 외국인. 그죠?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서 어떻게 돼요? 출입 관리 강제퇴 등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외국인 허용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원고 능력자 중에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행정청들은 원고 능력이 없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원고 적격도 근데 우리는 우리 대법원 판례는 같이 판단해 버리는 거죠. 근데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드려요. 그다음에 이제 아시지만 원고 능력이 없는지는 어떻게 돼요? 입증 책임의 문제도 여기 써야 되는데 그건 소송 요건 다룰 때 다 나오니까 또는 지문에서 나오니까 배제했어요.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 판단을 말씀드렸죠. 불이익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수범자 1호, 독일에서 나온 수범자 1호에서 어떻게 돼요? 바로 된다. 법률에 이거 안 따진다. 법률의 처분 근거 보호범위 안 돼. 그럼 이놈들은 다 어디서 문제가 돼요? 제3자에서 문제 되잖아요. 대표적인 놈, 뭐에서 주로 문제돼요? 경업자, 경원자, 주민소, 인인소송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거기서 판례가 바가지로 나오죠. 아마 지문에 다 나올 테니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이익 처분의 상대방이죠. 최근 판례를 보도록 제가 했어요. 법무사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법무사뿐만 아니라 그 직원도 원고 적격이 있다 이런 거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이게 작게 쓴 건 거부 처분의 상대방도 불이익 처분의 상대방, 직접 상대방이라고 본 거예요. 옛날에 어떻게 돼? 거부 처분이 있으면 신청권이 있냐 없냐 막 이렇게 다퉜잖아요. 그런 과정이 원래는 있겠죠. 논증을 하면. 그런 과정들을 축소해서 거부 처분의 상대방도 뭐라고 해버려? 불이익 처분이라서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하실 거 판례 보여드릴게요. 그건 물론 해석할 때는 그렇게 풀지만 여기 보세요. 이 판례는 주의하고 계세요. 원고 적격은 해당 상대방인지가 아니라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서 관련돼 이게 기본이라는 거죠. 그죠? 처분은 상대방인지 아닌지 제3자인지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법률로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하는데 그걸 보면 직접 상대방 그걸 논증을 해보면 당연히 허용된다는 거죠. 그러나 직접 3경 제3자는 법률의 범위, 보호 방식, 그다음에 이게 성질 등을 다 판단해 봐서 한다는 논증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그런 과정이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 제가 상대방이라고 써놓은 분들 다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직접 처분의 상대방들이라고 나와 있는 판례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보세요. 66번이죠. 죄송합니다. 지문 보도록 하죠. 1번 추상적 기본권의 침해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제 기본권의 속성을 이렇게 나눠요. 구체적 권리냐 추상적 권리냐. 그래서 자유권적 기본권은 구체적 권리이고 그래서 주관적 공권성이 인정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권이나 이런 사회적 기본권은 프로그램적 권리, 추상적 권리. 그러니까 법률의 입법을 통해서 그 권리의 범위, 구체적 실현 방식 등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을 통해서 바로 주관적 공권성 소권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상적인 기본권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치? 2번 보세요. 사실심, 변론, 종결심 물론 상고심에서 조직하는 마찬가지죠. 어떤 1심, 2심, 3심에 다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각 신급의 사심, 변론, 종결심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다 아시는 문제죠. 그 다음에 사실 반사기 치면 원고적격 인정되죠. 당연한 거죠. 법률상 이익은 뭐다? 개직후, 개별적, 구체적, 직접적 이익이다. 반사적 이익이란 게 그거죠. 특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권리보험자 범위를. 일반적 보편적인 모든 국민을 보호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특별적 사실적인 관계에 의해서 어쩌다 보니 거기에 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죠. 공원이 옆에 있음으로써 집값이 뛰는 거죠. 그죠? 그럼 공연이 옮겨갈 때 옮겨가지 말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지. 왜 공원을 만들 때 이 사람의 집값 상승에 대한 경제적인 고려를 하지 않으니까요. 보호 이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원이 옆에 생기면서 그로 인해서 집값이 상승하는 거 그건 간접적 사실적 이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거 보세요. 협의에 거부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국가와 거부한 국가는 원고적격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거예요. 국가와 건축협의가 처분성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처분성이 인정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도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판례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도 가능해요. 그래서 제일 문제는 뭐냐면 건축협의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보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허무인 경우, 임용인 경우 어떻게 할 거냐? 법률사항이 있는 거다. 허무인이면 없어요. 그죠? 보셔서 제가 그 논증 방법을 설명해 드렸어요. 법률사항 이제 원고 능력자가 먼저 있겠죠. 그래서 원고 능력자 자연인이나 법인 된다. 그럼 원고 적격은 어떤 법률사항이 있느냐? 쭉 보세요. 근데 허무인은 원고 능력이 없어요. 사실은. 허무인. 그럼 허무인의 개념이 뭐냐? 제가 그래서 허무인 개념을 어디서 법률에 딱 규정된 건 아닌데 찾아봤어요. 허무인이라 하면 실제하지 않죠? 있었지만 이미 사망한 자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원고 능력이 없어요. 원고 적격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렇잖아요. 사망인이잖아요. 사람이 아니죠.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생존하는 동안. 그죠? 가공인도 아니죠. 그러니까 원고 능력이 없어요. 원고 적격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원고 능력이 없으니까 원고 적격도 없는 거죠. 표현이 그죠? 취소를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게 우린 같이 판단해 버린다 그랬죠.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